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내용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그 주거복지 로드맵은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 하나는 이제 그 상해 단계별 주택 공급이라는 거. 예. 두 번째는 이제 무주택 실소유자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안전성이나 또는 뭐 이 저를 상한제 같은 경우를 발표를 했는데 이건 빠졌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만 볼 때는 서민을 위한 대책인데 모두가 다 임대주택 공급 측면입니다. 예, 주로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자,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 네. 그러면 내가 가서 살 집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주택자인 경우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내놓은 대책이 그 상해 단계별이라는 게 청년주택 부분, 신혼부부 주택 부분, 그다음에 무주택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실소유자면서 이제 그 주택이 없는 자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입주하게끔 공급을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고령자를 위한 주택도 한 5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점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네. 단계별로 네. 맞춤형으로 이제 네, 상해 단계별로. 예.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임대주택인데요. 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100만 가구를 지은다고 해서 다 그다 내 집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그런 곳이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대략적으로 어디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 보면은요, 사실은 수요자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성남, 복정동이나 금토동 지역, 예. 또는 뭐 의왕, 예. 구리 예. 갈매 지역, 그다음에 예. 이제 부천, 괴안동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일부는 뭐 강남이나 서울에 그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지금 주택 공급이 많아서 이거와 곁들여서 조금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강남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단지 이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택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공급이 좀 늘어나니까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뭐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주택, 임대주택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게요,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또 뭐 솔직한 말씀으로 한쪽에서는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소득이 적거나 또는 뭐 자산이 적다는 것 때문에 터부시하거든요. 이런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내 옆집이 임대주택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는데, 아마도 임대주택 들어오는 게 박근혜 정부 때 그 행복주택을 지면서 목동 주민들이 반대한 사례가 있듯이 이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직접 마을이 형성돼 있는 도시 주변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공급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만약에 새로운 택지 개발지구나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기존 도시에 들어가면 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 인식의 전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무슨 뭐 서민들만 사는 주택이고 학군이 안 좋고 이런 인식이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게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노인주택도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한 20만 가구지 7만 가구가 시중 가격보다 한 20%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30%까지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젊은 층을 위해서는 좋은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신혼부부 얘기도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옛날에도 그게 있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아이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규제가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5년 이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7년 이내면 누구나가 됩니다. 아이가 없어도 무자녀라도 되고 예비 부부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 잡아놓은 사람들도. 네네네. 사실 그렇죠. 그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처음에 신혼집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리고 나서 한 2년은 또 그 집에서 살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신혼인데,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어도
뭐 어떤 증명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거나 또는 뭐 아이가 출산이 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7년까지. 네, 예. 7년 이내에는 자녀가 있던 무주택 무자녀든 간에 다 입주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게 어떤 아이 좀 많이 낳게 하는 출산율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고령 가구 지원 대책도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고령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사는 집을 나중에 이제 연금처럼 거기서 얼마씩 이렇게 받아 쓴다 뭐 이런 개념이죠. 주택연금이 이제 만 60세가 넘는 경우에 자기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으로 맡기고 매달 그 일정 금액을 타고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처분해서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고 남을 경우는 상속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고령 가구들을 혼자 살거나 뭐 둘이 사는 경우에 임대주택에 입주시키고 예.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한 5만 가구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점이죠? 나이가 들수록 예.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이 강합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것 하나인데 네, 이 집 네. 한 채인데 이걸 팔으란 말이야. 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파는 거나 어찌됐든 다름없죠. 그렇죠. 연금으로 까 나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상속을 하거나 또는 뭐 증여하는 걸 더 원하지 예. 쉽게 응하지는 않을 텐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하여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지역도 사실 내가 이렇게 강남이나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사실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돼. 사실상. 그렇죠. 고가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뭐 한 2, 3억 정도의 그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저 서울소도 외곽 지역 도시 주택은 해당이 되죠. 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자체가 뭐 평균 가격이 6억이 넘는데요. 예. 10억, 20억씩 되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단독 주택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빠진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전월세 상한제. 네. 요거는 아직 정부가 건들기가 조금 시기상조라 생각했나요? 아니요.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것이 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예. 여기에 곁들여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 등록제입니다. 이걸 의무화시킬 것인가 자율로 맡길 것인가 정부가 아마도 자율로 맡기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맡길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가 스스로 또 3주택자가 스스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도 부처 간 협의 중인 것 같아요. 문턱을 낮추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이 높아지거나 연금보험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낮춰서 등록을 유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아마 12월 달 중에 몰아서 발표할 걸로 해서 미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는 하는데 합니다. 네. 올해 안에는 할 수 있다. 12월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가 방당 내년부터는 도입이 된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제를 하겠다고 발표하겠지만 예. 모두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이 전세 가격이나 월세가 올라가는 지역을 아마 지역별로 그때 아마 적용하는 탄력적 적용을 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도 한번 모신 김에 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한 부동산 시장이 요즘 일부 지역입니다만 다시 좀 꿈틀대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규제해도 뭐 10% 20% 좀 적게 받아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 재건축 사업 쪽으로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강북 지역도 일부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규제지만 향후에 규제가 완화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정부가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등록 의무화나 등록 자율화를 빨리 발표하지 않아서 대기 수요가 남아서 아직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대기 수요라는 건 뭔지 좀 집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물건들이 이제 금매로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매입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쌀 때 사뒀자. 네, 시장이 양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돈이 있는 지역과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기회고 돈이 없거나 이런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또 거래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임대주택 그리고 뭐 신혼살림 하는데 좀 정부가 지원해줬다 이런 것 자체가 집값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부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분양주택도 이번에 뭐 15만 호 공급하겠다고 5년 동안에 발표를 했지만은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죠.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원하는 곳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전부 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예. 수도권에는 이거 말고도 분양주택도 좀 많이 남아 돕니다. 아직은. 예, 그렇군요.
그 한때 이제 뭐 물론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보유세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뭐 종합과세 이런 게 종부세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 보유세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 우리 정부도 손을 대야 된다. 특히 이제 김동연 부총리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유세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보유세는 이제 그 OECD 국가로 따졌을 때는 2014년,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낮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 기준으로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5년도, 14년도에 GDP 대비 보유세 비율로 봐도 뭐 12, 6위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건물에 대한 보유세가 아니고 아마도 부총리가 손을 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일 것 같습니다. 이게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 놨을 당시에는 가구별 합산해서 6억이 넘으면 모두 해당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넘을 경우에 이제 1% 정도의 세율을 물렸는데 이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반토막 났어요.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서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물렸습니다. 1%를. 예. 근데 그걸 0.5% 낮췄어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6억 원이에요. 이렇게 세율도 반토막 내고 금액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 걸 다시 환원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 그 금액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거의 강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 전부 종부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강남 지역은 다시 종부세.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시내 평균 주택 가격이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낮추면 뭐 서울 시내 웬만한 평균 주택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그렇죠. 보여지죠. 6억은 평균 가격이 한 6억 가량 좀 네. 된다고 본다고 했을 네, 경우에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부동산 종합 주거 로드맵, 주거 복지 로드맵 주로 뭐 임대주택 위주로 돼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와 관련된 대책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